정리하는 시사브리핑 뉴스 분석가 조현정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현정 씨는 못 버리는 거 뭐 있으세요? 저 생각을 해봤는데 예. 사진, 예, 사진. 편지. 아, 편지. 예, 어릴 적 주고받았던 편지 같은 것들 그런 것 같아요. 누구하고 제일 많이? 친구들하고요? 네, 아, 그렇죠. 그런 거 못 버리죠. 고백받았던 것들. 그렇죠. 우리가 또 지금 못 버리는 거 문제 하려고 그래요. 네. 못 버리고. 앵커님 뭐 있으세요? 저는 지금, 저는 사진? 저도 사진 정도밖에. 역시, 네. 예. 추억이 깃든 것들은 편치는 역시. 않았어요. 예. 근데, 정부가 안 버리는 게 지금 있어요. 아, 그렇죠. 안 버리는 건지 못 버리는 건지 참. 안 버려야죠. 일제강점에 대해서 안 좋은 역사. 네, 네. 이거는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때문인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유엔 총회에서 사실상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일본에 통보했죠. 네, 이 얘기를 하려면 일단 화해치유재단 앞서서 한일 합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015년 12월 28일이었는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종식시키는 조건으로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체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금을 대고 위안부 피해자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고 소녀상 문제 해결에 노력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는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소녀상도 철거하겠다. 다 버리겠다. 이런 약속을 한 건데 예. 그 다음 해에 화해치유재단이 출범되고 그해 일본 정부가 재단에 10억엔, 약 103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화해치유재단이 이사진 11명 가운데 7명이 그만둡니다. 그리고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들어가면서 사무실 비용이나 인건비 등으로만 매달 2,800여만 원을 지출해온 겁니다. 무용지물이었던 재단이 된 거였죠. 예. 근데 당시에 그 재단 창설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뿐만 아니라 국민적 반발이 심했죠.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의 요구안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이 거셌었는데요. 일부 시민들은 일본에게 10억엔을 우리가 그냥 돌려주고 100억을 모금하자 이런 캠페인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일본 정치권은 65년 한일협정 배상급 지급부터 시작해서 93년에 있었던 고노다마 또 일본 민간의 아시아 여성 기금을 거쳐서 그 후로는 법적 문제, 사과, 보상이 모두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화해치유재단 창설 당시 송금한 10억엔도 그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65년 당시에 그 한일협정으로 개인적 청구권은 전혀 소멸되지 않았고 고노다마도 국가 책임을 인정한 문서는 아니었고요. 또 아시아 여성기금은 민간단체가 실시한 운동이기 때문에 국가적 사과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10억엔 송금도 법적 배상금은 아니고 인도적 차원의 돈 모금에 해당했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해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좀 듣고 오도록 하죠. 국가 간에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논란거리가 됐다라는 거는 만약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원해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원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였다면 아무런 문제나 이런 게 될 일이 없는데 문제는 대통령과 만나서 그냥 해결하겠다고 눈 가리고 하는 식으로 약간 해버린 거잖아요. 이게 없었던 일로 되는가 이게? 안 되잖아. 저는 어쨌든 현 정부가 얘기했듯이 싹 없애버리고 새롭게 아무래도 일본하고 대화가 다시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아마 정치적으로 잘 풀어나가야 되겠죠. 어쨌든 사과는 제대로 된 사과는 받아야 되겠고 피해자들이 사과를 이제 인정하고 용서를 할 수 있는 선까지라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돈으로는 절대 환산할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위안부 할머님들이 원하는 거는 진정한 사과잖아요. 지금까지 진정한 사과를 안 해서 이 사태까지 온 거고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해결할 방안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일본 반응은 어떤가요?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죠. 한일 관계 악화의 불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 드러내고 드러내고 있는데요.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문 대통령의 합의 파기 및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재단 해체는 결국에 합의 무효화로 연결이 되고 일본이 위안부 문제는 해결된 거라고 주장하기 어렵게 하려는 한국의 의도가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마이니치 신문은 해산 문제는 한일 간의 새로운 현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당시 합의를 이끌어냈던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떤가요? 일단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양국 간의 합의로 설립된 재단 해상을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한일 관계 미래를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현정 무속과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여기 이 재단을 해산하려면요, 이사회 의결과 여가부 장관, 외교부 장관 승인이 필요한데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단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7분 상황은 이사 아니에요. 그만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의결에 필요한 최소 이사 인원조차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진행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지난 7월에 정부는 이미 그 103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 충당 명목이었는데요. 이 103억 원은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에 전액 대체할 수 있는 규모인 거죠. 그 후로 정부는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를 설치하고 또 문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전시 여성 성폭력의 문제, 인류 보편적 여성 인권의 문제라고 국제 무대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진 않을 거라고 문 대통령이 밝히긴 했는데 점점 이 문제를 전쟁 범죄 또 여성 인권 문제로 확장시키면서 국제 무대에서 일본을 정치적으로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일본 측의 합의의 명분을 흔들어 버리면서 무력화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이건 사실 그 아베 총리가 예전에 우리나라에 했던 그 위안부 일본 군관여 강제 동원을 인정했던 고노다마를 계승하겠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상의 내용을 훼손해왔던 그런 아베 총리의 행위를 그대로 일본에 좀 돌려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지난 정부와는 반대로 정반대로 극적인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박근혜 정부 당시 떠올려보면 외교적으로 친중 노선을 유지하다가 미국과의 관계가 잠시 틀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예. 이때 미국의 동북아 파트너인 그 일본의 입김이 작용해서 위안부 문제도 졸속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에 평화 국면을 이끌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런 국제적 지위를 활용해서 지난 정부의 외교 실패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공분을 잠재우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이번 유엔 총회 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추석 선물이 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재단 창설 당시에 그 피해자 의사가 빠진 최종적 비가역적 합의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엄청났었는데 이번 일이 그 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지혜롭게 매듭지어져서 늦게 남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마음을 좀 달래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해치유재단 사실상 해산 관련 소식이었고요. 공항에서 긴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참 고역인데 인천공항에서 15,000원만 내면 빨리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고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갈 때 2시간 전에 가야 된다. 그렇죠. 요즘은 3시간 전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천공항공사가 별도의 통로를 만들어서 빠르게 출국 수속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비슷한 게 있지 않나요? 네, 그런데 임신부, 유소와 고령자,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나 이런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출국 통로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인으로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 얘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항공업계와 정부 간의 해묵은 갈등이기도 한데요. 이미 패스트트랙을 인천공항공사가 모두 만들어놨지만 국토부의 허가를 받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왜요? 이 항공업계 측은 당연히 영리사업자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 탑승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빠르고 편리한 출국 심사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친 건데요. 정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권이나 위화감 조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게 외국 공항들의 사례인데. 네, 보통 이제 외국 공항들은 대부분 좀 패스트 트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비즈니스석 이상 승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 비용은 항공사가 지불하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인천공항과 경쟁하는 국제공항 대다수가 이 패스트 트랙을 운영하고 있고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비즈니스석 수요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공업계로서는 계속해서 도입을 주장해 왔던 거죠. 두바이, 히드로, 첵랍콕 이런 공항들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국제 선승객이 가장 많았던 전 세계 공항 20개를 따져보면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 인천공항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 찬성론자들은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사회주의 국가도 패스트트랙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이걸 반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원래 취지는 불편하신 분들을 빨리 이동하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오히려 불편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항 이용에 대한 비용만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행기는 민간 항공사인 거고 공항은 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른 차원 아니에요?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급하거나 위급한 상황일 때 그런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제 출국하거나 입국할 때 좀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그 시간이 절충이 된다면 아무리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도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은 제도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 단축하는 면에 있어서. 공항 도착 시간이 2시간 전에 가야 되니까 만약에 돈을 낸다고 하면 일정 때문에 조급하게 도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용하고 이제 항상 개념이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야지만 탈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일정상 다급하게 온 사람들도 바로 프리패스를 하고서 바로 수속 밟을 수가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우호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보통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공항에 좀 늦게 도착해야 할 때면 기꺼이 비용을 내겠다. 도착했더니 줄이 너무 길다면 초조한 것보단 나으니까 돈을 내겠다. 이런 의견들이고요. 그 반대로는 말이 15,000원이지 한 가족에 4명으로 쳤을 땐 6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꽤 된다. 그리고 어차피 비행기 출발하는 시간은 똑같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 양쪽 모두 다 이제 일리 있는 주장인데, 그 사실 항공기 내에서 좌석별로 차등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이미 예. 뭐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 이렇게 칸이 나뉘고 서비스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런 일상 속 가격 차별화는 항공기뿐만이 아닌데요. 놀이공원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기존 입장료에서 돈은 어느 정도 한 3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일정 비용을 더 내면 모든 놀이기구를 빨리 탈 수 있고요. 또 요즘에는 극장도 이것을 도입했는데 같은 상영관에 같은 영화를 보는데 전체 좌석 중에 화면 뷰가 더 좋은 자리, 목이 좀 덜 아픈 자리, 이런 자리는 더 비싸게 받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이 패스트 트랙도 승객이 몰린다면 또 그게 그거 아닐까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비즈니스 승객이나 그 돈을 지불한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패스트 트랙을 열어주면 그만큼의 인원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일반 출국 게이트의 혼잡도도 어느 정도 또 상쇄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이용료를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에 활용하기만 한다면 전반적으로는 공익이 좀 더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발권 같은 것들과는 달리 보안 검색이나 수속은 엄연히 정부 업무인데 이것들을 항공요금에 따라 차별을 두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민간 항공사들과는 달리 국민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나눠서 돈벌이를 한다는 게 공기업이냐? 출국자 줄이 길어져서 불편하다면 다른 방식으로 제도나 시설을 개선해야지 그렇게 해서 누구나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토부는 입장이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고요. 명확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여론 수렴 뒤에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입니다. 결국에 국민 여론 흐름에 패스트트랙 도입이 가려질 전망입니다. 네. 자, 패스트 트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인데 이게 이제 요즘 화제지 않습니까? 연일 그 포털 사이트에 쿠키 업체 하나 올라왔는데 네. 이게 유기농 쿠키 업체가 아니고 마트 제품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마트 완제품을 그대로 포장만 바꿔서 판매를 한 건데요. 충북 음성의 한 제과점입니다. 맛도 있고 첨가물은 넣지 않고 유기농 재료로 만들었다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는데요. 다른 쿠키들에 비해서는 훨씬 비쌌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에게 믿고 먹일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부모들이 이 업체 쿠키를 구매를 했죠. 아, 근데 어떻게 이 마트 업체인지 알았을까 궁금하네요. 구매하다 보니까 비싼 걸 느낀 거죠. 너무 공장 제품처럼 반듯했고. 균일했군요. 네, 그리고 아이를 먹였더니 첨가물을 넣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 입이 색소로 물들어 버린 거죠. 아. 예,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서 사진을 올리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예. 예, 이 마트 것과 똑같다. 이런 사진들. 국민과학수사대가 나섰군요. 그렇죠. 비교샷들을 올린 건데 예. 업체는 그 당시에는 그 대형마트에 납품되는 냉동생지와 똑같은 걸 받아서 쓴 거고 해당 매장에서 직접 우리가 굽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런 대답을 처음에는 내놨었습니다. 어려운 말 나왔네. 냉동생지. 예, 그러니까 손쉽게 구울 수 있게끔 반죽이 다 완성돼서 나온 겁니다. 아. 반죽인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편의점에서 찌개 그 물건을 사서 예. 다 완성된 거 그렇죠. 끓이기만 하면 되는 것 예. 같은 그런 걸 이용하는
거라고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과업계에서는 수제 쿠키가 도대체 뭐냐,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냐 물어보면은요, 밀가루 계량부터 시작해서 반죽, 발효, 굽기 모두 직접 해야 수제라고 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죠, 지금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예. 다른 제품까지 또 이제 의심이 이어지면서 롤케이크도 등장을 했는데요. 이것도 대형마트 롤케이크와 비슷하다. 이런 글들,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이제 누리꾼들이 무게까지 쟀습니다. 예. 완전 똑같았던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업체가 시인을 합니다. 사실은 대형마트 완제품을 섞어서 재포장해서 팔았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인기가 굉장했다고요. 줄 서고 예약한 뒤에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정도인데요. 이 원래 대형마트 그 완제품 쿠키는 96개 들어있는 한 박스가 13,990원인데 이 업체는 이것을 60개 25,000원에 팔았습니다. 낱개로 계산을 해보면 개당 145원인 게 400원에 팔린 거고요. 롤케이크는 4,000원인 걸 7,5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예. 이렇게 업체 이름이 부부의 아기 태명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아기 이름을 걸고 하는 쿠키다 이렇게 내세우고 어필했던 건데 소비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믿었고 더 배신감은 커진 거죠. 이야, 사실 대형마트의 완제품을 재포장해놓고 그걸 누군가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그 부분이 참 납득이 어려운데요. 허술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유명세를 탔지만 영업신고조차 하지 않은 미등록 업소로 드러난 거죠. 근데 소득 신고 안 하는 게 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아예 업소 등록을 안 한 게 아니라 제과제빵이라는 점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예. 음성군의 휴게 음식점으로 신고를 한 뒤에 영업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휴게 음식점과 제과점업은 엄연히 다릅니다. 제과점업은 빵, 떡, 과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으로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해요. 예. 왜냐하면 음식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음식이 배달이 되는 거잖아요. 식중독뿐만이 아니라 뭐 더 큰 위험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식품 제조 가공업으로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곳은 휴게음식업 신고만 한 채 온라인 판매를 한 데다가 다른 업체 완제품을 사다가 수제 쿠키인 것처럼 판매를 했기 때문에 영업신고 위반, 소분업 관련 조항을 모두 위반했습니다. 예. 근데 소셜미디어 상에서 지금 개인업자들이 이렇게 온라인 판매 참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런 곳들이 요즘에 인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인기 끄는 마켓들은 모두 개인이 운영하는 곳인데요. 업주가 직접 착용샷을 올리고 내가 뭐 가족들이랑 놀러 갈 때 이 옷을 입어봤다, 이걸 먹었다 이런 식으로 상세히 쓰고 제작 과정이나 도매 과정도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1 메시지로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가깝게 느낀다는 장점도 있고요. 단골의 충성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처럼 현실적으로 당국이 이 많은 소셜미디어 마켓을 관리 감독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소비자 피해 사례도 많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환불 안 해주는 겁니다. 상품 구매 후에 변심으로 인한 청약 철회 거부가 69.7%로 나타났고요. 상품 구매 후에 판매자와 연락 두절이 10.6%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이런 마켓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다 현금만 받아요. 카드 결제가 안 돼요. 예, 개인 마켓은. 예. 그럼 좀 탈세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쿠키 가게도 그랬지만 댓글에 부정적인 리뷰를 달면요. 바로 쪽지가 옵니다.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발하겠다. 여론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 협박도 있고 댓글은 바로바로 삭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임의적으로 평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온라인 마켓 상거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쿠키 업체 사건은 현행 관리 실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 소비자 우롱한 수제 쿠키 사태까지 여러 가지 뉴스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참 국민들이 많이 긴장할 만한 뉴스들이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주의 시사브리핑 뉴스 분석가 조현